가장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지저분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을 줄이는 방법, 액취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땀 분비 자체를 줄이는 치료 중에 간단한 걸로는 이제 같은 게 있어서. 둥근해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세요? 뭔가 오후쯤 되면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액취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냄새가 사람들한테 왜 나는 걸까요? 땀이 난다고 하는 땀샘은 크게 이제 에크린 선이 있고 아포크린 선이 있는데, 이 냄새 나는 거는 이제 아포크린 선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죠. 에크린선 같은 몸 전체에 있는 땀샘에서 나는 땀은 냄새가 안 나는 건가요? 그런 데서 나는 땀은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부위만 잘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아포크린선에서 나는 땀 자체가 냄새가 나는 건지, 아니면 그 땀이 특정 변화를 통해서 냄새가 나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많은 분들도 그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포크린 선에서 나는 땀 자체는 냄새가 없는데, 피부 표면에서 이제 산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세균들과 만나서 변화가 되게 되면은 냄새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분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사춘기 전에는 분비부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내용물 자체가 많지 않게 되는데, 사춘기 이후부터는 이제 분비부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내용물도 많아지면서 더 냄새를 보이게 됩니다. 이미지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보죠. 에크린선이라고 하는 맑은 땀샘은 골고루 몸 전체에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잔패가 되면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땀을 분비하는 아크린선은 눈꺼풀, 그리고 귓바퀴, 귀 뒤, 겨드랑이, 유륜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드랑이의 털에 하얗게 낀 것처럼 그렇게 증상이 생기셔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빨개졌어요, 접촉 피부염인가요? 고민하시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신기하게도 겨드랑이에 냄새가 많이 나시거든요. 혹시 그런 증상들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 주신 그러한 경우는 보통 세균들이 증식하면서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세균들이 줄어들면서 증상도 좋아지게 됩니다. 가장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지저분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질환들은 위생과 큰 상관이 있지 않아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겨드랑이 털 진균증이라고 하는 질환들, 홍색음선이라고 해서 겨드랑이가 빨개지는 질환, 결국은 질병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항생제 같은 치료들을 통해서도 쉽게 개선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만 받으시면 생각보다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땀 자체를 줄여주면 증상들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을 줄이는 방법, 혹은 땀샘 자체를 줄여서 액취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땀구멍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르는 약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땀 분비 자체를 줄이는 치료 중에 간단한 걸로는 이제 병원에서 시행하는 보톡스 시술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일단 먼저 시행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다른 시술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톡스가 땀샘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땀이 나오게 만드는 근육을 마비시켜주기 때문에 땀이 나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보톡스로요. 이마나 미간주름 같은 부분에 보톡스를 맞으면 보통 효과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땀샘 억제도 기간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안이나 샤워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관리해 주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웨이도가 있는 귀 주변, 그리고 눈꺼풀, 그리고 가슴 부분,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을 잘 씻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균에 의해서 냄새가 또 나잖아요. 그래서 세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발, 사타구니를 잘 씻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씻는 거에 더해서 혹시 거기에 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은 부끄러워 말고 병원에 빨리 오셔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겨울철에 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의복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땀과 옷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옷에 땀이 묻고 산화가 되면서 냄새를 만들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너웨어나 아니면은 면티 자주 세탁을 하지만 스웨터나 패딩 이런 것들은 매일같이 빨래할 수 있는 그런 의복들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패딩 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 패딩에서 쿰쿰한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다른 향으로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산패된 땀에 의한 냄새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의복을 좀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손발바닥에 다한증이 있는 친구들 신경차단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수술적인 접근도 액취증 감소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다한증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땀 분비를 줄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액취증
액취증이나 채취에 대한 치료 접근 중에 가장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일시적으로 호전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고, 궁극적으로 액취증은 수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마늘 먹으면 땀에서 마늘 냄새가 나나요? 섭취하게 되면은 흡수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지 그게 뭐 땀샘에 영향을 줘서 마늘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냄새, 할머니 냄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혹시 땀에 의한 이슈인가요? 그거는 피지샘에서 있는 물질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땀이라기보다는 이제 피지 분비가 나왔을 때 좀 빨리빨리 씻어주면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노인성 채취는 피지선의 문제, 엄밀히 따지면 땀샘의 문제는 아닌 걸로 우리가 알고 계셔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피부는 오늘도 맑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